자율신경과 면역과의 관계는 자율신경이 백혈구를 조절한다. 백혈구의 종류가 많아서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백혈구의 진화 역사를 더듬어가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진다. 앞에 소개한 과륙구와 임파구는 생판남이 아니라 매크로파지의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형제 사이다. 단세포 생물 시대의 방어 시스템은 매우 단순해서 매크로파지가 이물을 잡아먹고 노폐물을 배설할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바이러스에 또 이종 단백질의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정도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물은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먹어치우기에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같은 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더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매크로파지의 먹는 능력을 버리고 먹을 때 사용하던 풀 접착 분자를 항체로 이용하여 적에게 들러붙는 능력을 진화시킨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임파구이다. 그러나 임파구의 일종인 NK세포만은 현재도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물을 먹어치우는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가립구는 매크로파지의 먹어치우는 능력을 이어받아서 매크로파지 가립구는 교감신경을 임파구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증가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가립구, 임파구, 아드레날린, 세균을 처리하는데 매크로파지 탐식 능력을 높이고 접착 분자를 사용해서 면역기를 만들고 가립구는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있고 임파구는 부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세틸콜린의 리셉터가 있다. 앞에서 자율신경이 내장을 조정할 때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을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이해를 하였다. 매크로파지에는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의 양쪽에 반응하는 리셉터가 있고 가립구에는 아드레날린, 임파구에는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각각 있다. 리셉터는 세포막 위에 있는 단백질의 분자인데 어떤 특정한 물질을 골라서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가립구에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있고 임파구에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있다는 말은 가립구는 교감신경에 반응하여 활성화하고 임파구는 부교감신경에 반응하여서 활성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은 백혈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가립구가 증가해서 활성화한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임파구가 증가해서 활성화한다. 실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팀 편성은 생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낮에 활동하는 데는 손발을 다치기 쉽고 상처에 세균이 침입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세균을 먹어치우는 가륙구가 있는 편이 좋다. 반대로 밤에 쉴 때나 식사를 하고 그것을 소화흡수 배설하고 있을 때는 임파구가 있는 편이 좋다. 음식 물을 섭취하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이종 단백질과 바이러스 등 미세한 이물이 입과 소화기관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륙구로부터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에 쉴 때는 미소한 이물 처리를 특기로 하는 임파구가 나설 차례이다. 실제로 우리 혈액을 조사해보면 낮에 활동할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가륙구가 증가하고 밤에는 임파구가 정수, 백혈구, 가립구, 임파구, 당구 이렇게 해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로하고 그렇게 하면 임파구가
운동 부족하거나 부교감신경 오해가 되면은 이렇게 피의 흐름이 나빠지고, 교감신경 오해가 되면은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자율신경으로 그래서 임파구가 과립구가 이쪽으로 많고, 병은 세동맥 울혈에 의한 선현장애. 임파구의 진화 역사는 수중에서 내부 이상 감시, 육상 외래 항원형 시스템 내부 이상 감시 시스템이라. 흉선 T세포, 이상자기세포 발견, 내부는 우리가 지킨다. 이상한 세포를 이렇게 해서 흉선 T세포가 외적은 우리에게 맡겨라. NK세포가 딱 육상에서는 흉선 외래 NK세포 이렇게. 임파구가 암을 죽인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을 때에 과립구의 임파구의 비율은 과립구 54에서 60%, 임파구는 35에서 41%, 질병에 대해서 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암 같은 것은 걱정할 게 없는 컨디션이다. 그러면 몸이 이런 컨디션이 임파구가 어떻게 암을 대체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임파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임파구의 진화 역사를 더듬어 보면 대단히 알기 쉽다. 진화가 오래된 임파구가 암을 죽인다. 임파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 NKT세포. 임파구가 발생한 배경에는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물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처음에 생긴 임파구는 T세포계의 오래된 타입의 임파구인 NK세포와 흉선 외 분화 T세포, 현재의 B세포보다도 어린 타입의 B1세포였다. NK. 이들 진화가 오래된 타입의 임파구의 공격 대상은 이상해진 자기의 세포, 이상자기 세포이다. 이상자기 세포는 암세포, 노화세포, 말라리아, 감염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가 있다. 몸 안에서 이러한 이상자기 세포를 발견하면 NK세포는 퍼포린과 그렌자임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고 NKT세포는 세포를 파괴하는 파스 분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써서 죽여버린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세포는 NKT세포가 이상자기세포라고 인식하고 일망타진하여 파괴해버린다. NK세포는 퍼포린, 그렌자임 등을 써서 암세포를 죽인다. NK세포. 진화가 오래지 않은 임파구는 밖에서 들어온 이물을 죽인다. 그런데 그 후에 흉선 임파구의 하나인 T세포를 성숙시키는 기관이 등장하여 현재의 T세포보다도 진화한 B세포가 발생하였다. T세포와 B세포는 주로 밖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바이러스와 세균, 꽃가루와 진드기의 분비물 등 미수한 이물을 공격하는 임파구이다. B세포는 간장과 췌장, 장관과 같은 면역장기에서 만들어지고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후에 심장 옆에 있는 흉선이라는 장기에서 이물을 인식하는 교육을 받고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이물을 공격할 때 항체 항원 반응이라고 부르는 합동작전을 한다. 몸 안에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침입해 오면은 T세포가 이물에 들어왔다 하고 B세포에게 알린다. 이 신호를 받은 B세포는 항원의 독성을 없애는 항체를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여 항원을 붙잡아서 퇴치해버린다. T세포와 B세포는 한 번 마주친 바이러스와 세균을 항원으로 기억하고 두 번째 마주쳤을 때는 이들 항원의 독성을 없애기 위한 항체를 신속히 만들어 공격태세를 갖춘다. 우리가 한 번밖에 홍역에 걸리지 않는 것은
림파구가 홍역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어서 두 번째 홍역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에 항체를 만들어서 격퇴하기 때문이다.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 암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한다. 이같이 림파구의 작용을 살펴보면 면역 시스템이 이중의 포위망을 구축하여 세포의 제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는 이상해진 자기 세포를 죽여서 배제하는 NK세포, NKT세포, 오래된 B세포의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침해온 이물을 죽이는 T세포와 B세포이다. 곁들여 설명하면 T세포 중에도 킬러 T세포라고 하는 암 공격을 장기로 하는 킬러가 있다. 장기로. 킬러 T세포는 직접 암세포에게 달라붙어서 상대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죽여버린다. 킬러 T세포의 특징은 암세포의 표면에 암항원이라고 말하자면 암의 표지가 붙어있는 것만을 죽인다. 것이다. 앞에서 림파구는 부교감 신경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암 공격을 장기로 하는 NK세포와 NKT세포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그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NK세포가 방출하는 퍼포린 같은 공격 무기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지 않으면 분비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림파구가 암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려면 몸이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가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부교감신경이 암을 공격하는 4인방 T세포, 암세포, NK세포, T세포. 웃으세한 컨디션이란 심신이 편안하여서 웃음이 있는 마음이 느긋한 때이다. 몸의 컨디션이 이러한 때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어 혈관순환도 잘 된다. 몸 안으로 발암물질이 들어오든 암이 생기든 풍부한 피의 흐름을 또 나쁜 것으로 흘려보내고 혈액 흐름을 타고 순회하는 림파구가 암세포를 기세 좋게 쫓아낸다. 또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 세포의 분비와 배설 능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NK세포도 퍼포린을 가지고 가차없이 암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부교감이 우세한 상태에서는 림파구가 대체로 2000개 이상은 유지하고 되고 있으므로 설령 암에 걸렸다 해도 여유 있게 싸울 수가 있을 것이다. 교감신경의 긴장은 암이 될 몸 상태의 시작이다. 그러나 일단 자율신경이 어지러워지면 순기능을 하던 자율신경 백혈구의 연대가 이번에는 반대로 역기능을 하게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잡고 작용하면서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 따위의 영향을 받기가 쉽고 이때 교감신경이 일방적으로 긴장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여러가지 장애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암이 되는 몸의 컨디션의 시작이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 것일까? 교감신경의 긴장은 온몸의 세포에 미쳐서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져온다.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불러오는 4가지 악은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폐해가 생긴다. 가죽부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림파구가 감소한다.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자율신경종의 교감신경은 과립구의 수와 작용을 지배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이 되면
과립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세포가 죽거나 상하고 조직 파괴가 확대된다. 몸 안에서는 호흡으로 얻은 산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세포의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등 다양한 경로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활성산소 전체의 비율을 보면은 과립구에서 방출되는 것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립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조직 파괴는 더욱 진전되는 것이다. 이것이 암을 비롯하여 염증성 질병과 위궤양, 장염, 궤양성 대장염, 치질, 치조농로 등 갖가지 질병을 발생시킨다. 앞에서 암과 치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말이 이제 이해될 것이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 세포가 지속적으로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순환이 일어난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은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 사이클이 방해를 받으면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정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계속 쌓여가면 발암을 촉진한다. 또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깨 길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임파구가 감소한다. 백혈구 중의 과립구와 임파구의 비율은 그 사람의 자율신경의 밸런스에 따라서 변동하며 과립구와 임파구는 언제나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된다. 그 결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임파구의 수가 줄고 작용이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 면역에서 중심적인 작용을 하는 킬러 T세포의 수가 줄고 전투력이 떨어진다. 한편 NK세포의 수는 비록 늘지만 암을 죽일 때는 사용하는 포포린을 분비할 수 없게 되어 암을 죽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믿고 의지하는 킬러 T세포와 NK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재생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와 기관의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대소변의 배설이 힘들어지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애가 되는 것은 NK세포의 작용이 떨어지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는 암을 일으키는 몸 상태를 만들어간다. 다음 장에서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냐. 다음에